첫 번째 비밀은 개인용품 보호 전략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아요. 일주일짜리 여행인데 위탁 수화물이 분실되면 심장약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약품은 반드시 개인용품 가방에 넣어야 하고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안 돼요. TSA는 의료용품에 대해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개인용품이란 좌석 아래 들어가는 작은 가방을 말해요. 기내 수화물 함에 올리는 큰 가방이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할머니가 시카고에서 환승하는데 위탁 수화물이 3일 동안 지연됐어요. 혈압약을 모두 위탁 수화물에 넣으셨거든요. 낯선 도시에서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고 의료비만 $400가 나왔어요. 이 모든 상황이 예방 가능했던 거죠. 저는 8년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봤어요. 당뇨약, 심장약, 혈압약 같은 생명과 직결된 약들을 위탁 수화물에 넣고 후회하는 승객들 말이에요. 항공사 직원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 의무가 아니거든요. 개인용품 가방의 장점은 또 있어요. 비행 중에도 약을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죠.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착륙할 때까지 약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약품을 개인용품 가방에 넣으세요. 절대 예외는 없어요. 단 하루짜리 여행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방의 바깥쪽 주머니에 약을 넣어서 쉽게 꺼낼 수 있게 하세요. 약품 전용 파우치를 하나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투명한 지퍼백에 모든 약을 정리해서 넣으면 보안 검색대에서도 빠르게 꺼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는 약품은 절대 위탁 수화물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간단한 규칙 하나만 지켜도 여행 중 약품 관련 문제의 80%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약품 포장에 대한 놀라운 진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쓰시는 편리한 약통이 오히려 보안 검색에 도움이 돼요. 제가 직접 본 황당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할머니가 보안 검색대에서 45분이나 지연되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병 신화를 믿고 계셨거든요. 평소 쓰던 편리한 약통에서 약들을 다시 8개의 서로 다른 처방전 병으로 옮겨 넣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보안 검색 요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히려 정리된 약통을 더 선호했어요. 각 칸마다 먼지 한눈에 보이니까 검사하기도 쉬웠거든요. 8개의 갈색 병보다 투명한 약통이 훨씬 보안 검색에 효율적이에요. 약사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원래 병을 가져가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TSA 공식 규정을 보면 국내선에서는 약통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을 봤는데 약통 쓰시는 분들이 훨씬 체계적이에요.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여행 중에도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거든요. 반면 여러 개 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주 헷갈려 하세요. 국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래 처방전 병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이런 규정이 엄격한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 국내선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내선 여행에는 평소 쓰던 약통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훨씬 편리하고 보안 검색도 빨라요. 다만 각 칸에 약 이름을 작은 라벨로 붙여놓으면 더 좋아요. 보안 요원이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요. 국제선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원래 병을 가져가세요. 애매하면 둘 다 챙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약통은 편의성을 위해, 원래 병은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이 간단한 지식만 있어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지연을 피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액체 의약품에 대한 숨겨진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비밀은 의료용 액체 신고 시스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인슐린이 100ml 넘는데 의료용 액체가 있다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TSA 요원도 의료용 예외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상급자를 불러와서 규정을 확인하는데 20분이 걸렸어요. 탑승 시작 10분 전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탔죠.
이 모든 상황이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료용 액체를 신고합니다 라고만 말했으면 됐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봤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액체 약물 때문에 당황하는 시니어분들 말이에요. 특히 처음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규정을 몰라서 약을 아예 두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TSA 요원들 교육 수준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요원은 의료용 액체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요원은 일반 액체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승객이 먼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의료용 액체에는 인슐린 말고도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액체 형태의 처방약, 안약, 생리식염수, 컨택트렌즈 세정액까지도 해당돼요. 기침 시럽이나 제산제 같은 것들도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의료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행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보안 검색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의료용 액체를 투명한 지퍼백에 따로 분리하세요. 일반 세면용품과 절대 섞으면 안 돼요. 보안 검색 시작하자마자 요원에게 의료용 액체를 신고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하거나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의료용 액체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품이니까요. 만약 요원이 규정을 모른다면 상급자를 불러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TSA 공식 웹사이트에도 이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방법만 알아도 액체 의약품 관련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요. 네 번째 비밀은 국제의약품 법률 인식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매일 드시는 평범한 처방약이 다른 나라에서는 감옥행 티켓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숨겨진 혜택을 닫혀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이 개입해서 겨우 풀려났지만 여행은 완전히 망쳤죠. 가족들은 한국까지 날아와서 법적 절차를 도와야 했어요. 단 5분의 사전 조사로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감기약 때문에 문제된 승객,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통제 때문에 지연된 할머니까지요. 각 나라마다 의약품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위험한 약물 카테고리가 있어요. ADHD 치료제, 강한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 같은 것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처방약이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해요. 일부 국가는 정말 엄격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을 금지해요. 일본은 감기약 성분까지 세밀하게 검사해요. 싱가포르는 약물 관련 처벌이 매우 무거워요.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해요. 여행 계획 세울 때 목적지 나라 세관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금지 의약품으로 검색하면 목록이 나와요. 불확실하면 해당 나라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대체 약물도 고려해 보세요. 목적지에서 승인된 비슷한 효과의 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여행 전에 의사와 상의해서 임시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행 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행 예약과 동시에 목적지 나라 의약품 규정을 조사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영문 성분명으로 리스트를 만드세요. 의문이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경유지도 잊지 마세요. 직항이 아니라면 경유하는 모든 나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공항에서 환승만 해도 그 나라 법률을 따라야 하거든요. 이 간단한 사전 준비로 해외여행 중 의약품 관련 법적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의사소견서 작성의 비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5번째 비밀은 의사소견서 공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시죠. 그냥 대충 써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종이만 받게 돼요. 여기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제대로 된 형식에 써있는 간단한 내용이었죠. 보안 검색대에서 30분 동안 지연됐어요. 요원들이 소견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박 조율기가 뭔지,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전혀 설명이 없었거든요. 2번째 여행에서는 제대로 된 소견서를 준비하셨어요. 의사의 면허번호, 구체적인 의료기기 정보, 필요한 약물 목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보안 검색이 8분 만에 끝났어요.
요원이 소견서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했거든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소견서를 봤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이에요. 병원에서 5분 만에 대충 써주는 거죠. 하지만 여행용 소견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에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해요. 효과적인 소견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 공식 병원 레터헤드와 의사 면허 번호예요. 둘째, 구체적인 약물명과 용량이에요. 셋째,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DEA 번호예요. 마약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거든요. 이 번호가 있으면 보안 요원들이 즉시 신뢰해요. 정식 의료진이 작성했다는 증거니까요. 소견서 문구도 중요해요. 이 환자는 여행 중에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히 써야 해요. 건강상 이유로 같은 애매한 표현은 도움이 안 돼요.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사에게 여행용 소견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TSA 보안 검색과 해외 세관용 소견서가 필요하다. 약물명과 용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 DAE 번호를 포함해달라고 하세요. 영문과 한글 버전을 모두 준비하세요. 국내선은 한글로도 충분하지만 국제선에는 영문이 필수예요. 소견서는 1년마다 갱신하세요. 너무 오래된 소견서는 신뢰도가 떨어져요.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른 가방에도 넣어두세요. 디지털 버전도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응급 상황에 도움돼요. 원본은 항상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이 공식만 딱 여행자를 위해 전문 요원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99%의 승객들이 이 서비스를 모르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8세 할머니가 정말 복잡한 상황이셨어요. 인슐린 펌프, 심박 조율기, 12가지 약물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여행에서는 일반 보안 검색을 받으셨는데 25분이나 걸렸어요. 요원마다 다른 절차를 적용해서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요원은 인슐린 펌프를 분리하라고 하고 다른 요원은 그대로 두라고 하고요. 약물 검사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두 번째 여행에서는 TSA 케어스를 이용하셨어요. 전문 요원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서 모든 의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검색 시간이 8분으로 단축됐고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는 승객을 거의 못 봤어요. TSA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료적 필요가 있는 승객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예요. TSA 케어스가 도움을 주는 상황들이 있어요. 휠체어 이용자, 의료기기 착용자, 복잡한 약물 치료 중인 환자,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는 승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보안 검색이 어려운 모든 상황에 해당돼요. 서비스 신청도 간단해요. 여행 72시간 전에 8555-787-2227로 전화하면 돼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영어 걱정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의료 상황과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면 전문 요원을 배정해줘요. 전문 요원은 의료기기와 약물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일반 요원들이 헷갈리는 상황도 즉시 해결해줘요. 무엇보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검색을 진행해요.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행 예약 후 바로 TSA 케어스에 연락하세요. 늦어도 3일 전에는 신청해야 해요. 의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히 말하세요. 공항에서는 일반 보안 검색대가 아닌 지정된 만남 장소로 가세요. 추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세요. 전문 요원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6시간 여행하는 동안 약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TSA 규정 안에서 완벽하게 차갑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숨겨진 혜택을 말씀드릴게요. 의료 목적의 냉동 젤팩과 특별한 보냉 시스템은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정리 시스템을 쓰면 검색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끔찍한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당뇨 환자인 69세 할아버지가 6시간 여행 중에 인슐린이 과열됐어요. 여름철이었는데 아무 보냉 조치 없이 가방에 넣고 다니셨거든요.
도착해서 보니 인슐린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고 새 인슐린을 구하는데 $200가 들었어요. 보험도 적용 안 되고 처방전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간단한 보냉 시스템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온도에 민감한 약물 때문에 고생하는 승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기내 온도 변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상에서는 괜찮아도 고도 10,000m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TSA에서 허용하는 냉각 방법이 있어요. 냉동 젤백은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로 가정할 수 있어요. 얼음은 액체로 분류되지만 젤팩은 고체로 인정해줘요. 단, 의료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해요. 전문 의료용 보냉백도 좋은 선택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인슐린 전용 케이스들은 TSA 검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서 검사받기도 쉬워요. 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리 시스템도 중요해요. 약물을 투명하고 라벨이 붙은 용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보안 검색이 훨씬 빨라져요. 보안 요원이 뭐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요. 약물 목록도 준비하세요. 응급 연락처와 함께 모든 약물을 적은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문제 상황에서 도움이 돼요. 의료진이나 보안 요원에게 빠르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젤팩이 녹기 시작하면 공항이나 호텔에서 다시 얼릴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의료 목적이라고 하면 도와줘요. 이 시스템을 쓰면 온도에 민감한 약물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비밀을 종합한 완전한 여행 성공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약품 가방이 검사받는 걸 보며 나도 저렇게 될까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약이 많아져서 항공 여행이 더 스트레스 받죠. 안녕하세요. 8년 경력 승무원 지우입니다. 승객들의 약품 보안 문제를 수없이 받고 해결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항공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8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여행 약품 팁을 더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8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완전한 여행 성공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지만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조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개별 지식만으로는 여전히 뭔가 빠뜨릴 수 있거든요. 숨겨진 혜택은 이거예요. 모든 전략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면 약물 여행 문제를 90%까지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도 거의 사라져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감동적인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5세 박할머니는 처음에 여행을 정말 무서워하셨어요.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등 8가지 약물에 인슐린 펌프까지 착용하고 계셨거든요. 첫 여행에서는 보안 검색만 40분 걸렸고 약물 하나는 압수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8가지 비밀을 모두 적용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TSA 케어스 서비스를 예약하고 의사소견서를 제대로 준비하고 약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어요. 국제여행 전에는 목적지 규정도 미리 조사하셨고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보안 검색이 12분 만에 끝났고 아무 문제 없이 해외여행을 마치셨어요. 지금은 의사소견서 준비, TSA 케어스 신청, 목적지 규정 조사, 약물 정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포함해야 해요. 실제 시스템을 단계별로 연습해 보세요. 집에서 가방을 싸고 약물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보안 검색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떻게 대답할지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습할수록 실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연령대에 맞는 여유 시간도 중요해요. 일반 승객보다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하세요.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는 더 큰 지연을 만들어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결국 더 빠른 길이에요. 이제 8가지 비밀을 모두 복습해 드릴게요. 첫째, 개인용품 보호 전략으로 모든 약물을 기내 개인 가방에 넣으세요. 둘째,
원래 포장 진실을 알고 국내선에서는 약통을 자유롭게 쓰세요. 셋째, 의료용 액체 신고로 무제한 액체 약물을 가져가세요. 넷째, 국제의약품 법률을 미리 조사해서 불법 약물 문제를 예방하세요. 다섯째, 의사소견서 공식으로